넉넉한 자연의 품에서 인생을 만들어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소창의 명맥을 이어가며 강화의 품에서 살아가는 두 부부와 오늘 함께합니다. 다정하게 왼손으로. 이야기 사진관의 김노천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야기 사진관의 김노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날 들으신데 어떻게 오셨어요? 오는 동안에 이 강화의 아름다운 자연을 쭉 경치를 구경하다 보니까 지루하지도 않았고 모처럼 만에 이렇게 야외를 나오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네. 인생 얘기도 듣고 그리고 제가 예쁜 프로필 사진도 찍어드리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럼 뭐 준비 다 되셨죠? 네, 기대됩니다. 또 어떻게 진행을 해볼까요? 예. 들어가시죠. 드시죠. 네, 가시죠. 이야기 사진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그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화도 마리산 기슭에 행자골 마을에 사는 조은산이라고 합니다. 저는 시골에서 글을 쓰고 그리고 한옥을 지어서 손님을 받는 조그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치당입니다. 이제 남치당은 푸른 산의 기운을 끌어들인다는 뜻을 가진 이제 그게 태코인데 제가 영광스럽게도 제 호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요즘 강화에서 그 유명한 소창 아시죠? 소창에 빠져 사는 소창녀입니다. 오랜만에 강화를 오는데요. 공기도 좋고 너무 좋았어요. 어떻게 두 분이 고향이 다 이 강화도신가요? 약 38년 전에 이 땅에 제가 첫 직장을 가지면서 그리고 이 사람을 만나면서 강화도 살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벌써 40년이 가까이 오네요. 예. 그러시군요. 우리 남 선생님은 고향이? 저는 오리지널 강화도 여자입니다. 나고 자라고 60년 동안 한 발로 강화를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외출은 했지만 이 경상도 남자를 강화로 불러들이고 그리고 중요한 건 두 아들도 지금 강화 살고 이제 며느리들도 강화에 살겠죠. 그러면 그 경상도 사나이가 이 강화도 처녀를 만난 거네요. 네. 예, 그러면 그렇습니다. 또 강화에서 자라시고 또 이렇게 두 분이 이렇게 강화에서 만나셔서 결혼도 하시고 이렇게 지금까지 쭉 강화에서 생활을 하셨는데 그만큼 강화가 특별한 것 같아요. 두 분한테는요. 네네. 이 강화 도대체 어떤 곳인가요? 두 분한테는? 저는 강화의 여러 가지 특성이 있겠지만은 그 지정적인 우선 한반도의 중심, 나아가서 지구의 중심, 뭐 이런 좀 과장된 말씀입니다만은 이런 좋은 지리적인 조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강화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만이산 혹은 마리산이라고 하는 우리 뒷산이 있죠. 그 마리산은 두 개의 얼굴을 가진 산입니다. 앞쪽은 순우한 그 여성적인 면모를 지니고 있거든요. 여성의 치마폭 같은 부드러움. 그런데 뒤편은 또 설악산처럼 험준한 바위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얼굴을 지닌 산이 마리산이고요. 그리고 여기 강화와 김포, 대안인 김포 사이에 해협이 있죠. 그걸 우리는 염하라고 부릅니다. 염하는 검은 강이란 뜻입니다. 검은 강. 이 염하는 하루는 치달아 오르고 또 하루는 내리다지로 흐르고 강이기도 하고 바다이기도 한 이중성을 지닌 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역시 두 얼굴을 가진 강, 야누스의 얼굴을 가진 강이라고 저는 감히 얘기하고 싶습니다. 모두 얘기하자면 강화도는 아주 특색 있는 곳이다. 작으면서 우리가 아름답고 또 특이한 지형을 갖춘 곳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우리 남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화. 우리 강화 이제 몇 번이고 얘 아빠가 강화를 떠나잔 말은 좀 했어요. 그때마다 당신 혼자 가 그랬거든요. 난 강화가 좋아. 그냥 강화 사람이야 그랬는데 그냥 뭐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내 아이들도 그럴 거고 그냥 강화는 그냥 편하고 좋은
네, 자랑스러운 내 삶의 터전, 네. 당연한 터전 그렇게 생각해요. 아, 네. 이 집은 직접 지으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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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지은 한옥입니다. 아, 예, 예. 순정 한옥입니다. 교직에서 그 학생들을 가르쳤던 분이 갑자기 이 대목장이 되는 일은 흔치 않거든요. 예. 그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대안적인 삶을 제2의 삶을 탐색을 했습니다. 그 줄기를 저는 세 가지를 잡았거든요. 제가 국어 국문학을 했고 어떤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세상이 그것이라면은 이제는 실생활 쪽으로 한번 보자. 그래서 의식주 세 가지 측면에서 저는 그걸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의생활 같으면은 여기 남취당 김미주가 얘기하는 것처럼 소창의 생활화, 전통 의생활의 복원 충분히 관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식생활 같으면은 제가 인천 배다리 술학교 10기를 작년에 수료를 했습니다. 예. 우리 전통 장류 문화, 또 와이너리, 브로리, 또 비니거, 식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우리 식품을 현대 건강생활에 다시 되살려야 되겠다는 것이 또 하나의 맥락이고요. 그리고 이제 주생활은 보시다시피 자연적인 소재를 가지고 짓는 집, 이는 나무로 된 한옥을 위시해 가지고 뭐 돌각담 집이라든지 담틀집 이와 같은 순수한 자연 소재를 가지고 짓는 집에 대해서 저는 건축 문맥을 그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의식주 문화를 아우르는 측면에서 우리 한류 문화를 다시 한번 제고하고 싶었고요. 그렇게 생활의 궤적을 꾸리고 싶었습니다. 예. 강화에서 태어나고 자란 강화 토박이 처녀와 경상도가 고향인 국어 선생님과의 만남. 소설 속 이야기 같다. 강화의 강인함을 닮은 아내, 그리고 그 곁에서 나무의 결을 닮아가는 남편은 한옥을 지붕 삼아 강화를 지키고 있다. 그 소창을 보존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신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10년 전부터 저는 이제 저 은성직물에는 강화 소창 공장이 있는데 그 사모님이 그 쪼가리를 갖다 주세요. 소창 짜고 난.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손수건, 행주, 걸레 이런 거를 만드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좋은 천 가지고 왜 이게 소품, 짜잘한 소품을 만들까 그래가지고 저는 생각을 달리해서 옷을 만들고 관광 상품화하고 좀 이런 꿈을 꿨었어요. 예. 그래서 현재 옷도 많이 만들고 이렇게 염색하고 제품 만들고 그냥 강화 오리지널 소창녀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그 소창을 아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네. 이 소창을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아, 이 네. 소창이 뭔가요? 한번. 목화 솜으로 그 실을 만들어 가지고 실로 시실 날실로 해서 평직으로 짠 게 이 소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창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예를 들어 태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우리 몸에 닿는 게 소창이에요. 어찌 보면 기적이 있었죠. 아, 기적이. 예. 그리고 우리 몸을 닦아주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늘나라로 소풍 갈 때 예, 예. 그때도 가장 친화적인 이 소창을 쓰시더라고요. 아, 예. 수위를 네. 예. 수위뿐만 아니라 몸에 이렇게 우리 내 몸하고 가장 가깝다랄까요? 예. 그런 원단이라고 생각해요. 아,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소창이 진짜 그러네요.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네. 돌아가실 때까지 네네. 소창을 다 쓰네요. 네. 가장 가까이 있었는데 우리가 숨을 쉬듯이 이 공기의 소중함을 모르잖아요. 근데 대다수가 소창의 그 고마움을 잘 모르시죠. 하여튼 이렇게 설명을 들어보니까는 이제 네, 좀 네. 정확하게 소창이 뭔지는 이제 이해가 네, 되는 것 네, 같습니다. 네. 근데 요즘 아시겠지만은 뭐 저도 그때 입고 있지만은 대부분 이제 합성환율을 많이 쓰고 네. 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까지 이렇게 소창이라는 거를 명맥을 유지하려는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알레르기가 심해서 네. 이런 합성 섬유를 입지를 못해요. 아. 이렇게 숨을 못 쉬어요. 네. 탁탁 숨이 막히거든요. 이 소창을 입으면 통기가 돼가지고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20일 쓰고 평직으로 짠 가장 기본적인 원단이기 때문에 소통이 돼요. 그러면은 이 몸에 바람이 들어가면서 이 마음도 숨을 쉴 수 있고 제가 좀 편하네요. 예. 이 옷도 지금 소창에 염색을 한 건데 그래서 제가 소창에도 빠져 사는 것 같아요. 아, 제 몸이 편안하니까 일단. 그 한옥에 사는 분들은 한옥이 정말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옥을 직접 짓는 분으로서 한옥이 왜 좋은 건가요? 한옥을 짓는다고 그러죠. 한옥은 만들거나 쌓는 것이 아니고 손수 짓는 것입니다. 제가 한옥에 산 이유도 바로 그게 있지 않나 싶습니다. 내 손으로 짓고 또 거기에 애정을 쏟고 거기에 나의 생활 이력이 붙어감으로써 비로소 한옥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옥은 살아보니까 그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 나무로 이게 주치께서 바쁘신데 또 알고 보니까는 또 시인이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시도 쓰시고 또 소설도 쓰시는데 언제 그런 작업을 또 하실 시간이 또 이렇게 있으신지. 예, 제 전업은 글쓰기입니다. 전원 생활을 하면서 시를 짓고 또 소설을 구상을 하고요. 나머지에 노작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제 취미이기도 하고 특기이기도 하고 또 이 목공은 저에게 무한한 즐거움을 줍니다. 목공을 함으로써 비로소 건강도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옛날에 학교 선생님에서 쭉 교편을 하시다가 이제 대목장 되시고 그리고 또 이제는 이 한옥을 알리는 이 전도사 역할도 좀 하고 계세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쭉 하시는데 이런 이 변화들이 삶에 대한 변화가 있을 거라는 예측을 하셨나요? 제 삶의 이력이 하나를 끝맺고 그리고 새로운 선택을 언제나 해야 한다고 그리고 그걸 선택함으로써 비로소 인생의 행로가 결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전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이었고 또 한때는 목수 생활을 했고요. 지금은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인생의 경로를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발효 음식이라든지 또 우리 소창을 위시한 새로운 의생활 문화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고요. 이건 모두 통틀어서 한류 문화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또 끊임없이 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옥 뭐 계속 지을 생각이시죠? 한옥은 새로운 시대에 맞춰서 바뀌어지고 또 발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옥이 태어난 중세시대로 돌아가서 살 수는 없잖아요. 둘러보는 우리 집의 한옥도 그 기본적인 사계 맞춤이나 이런 그 가구는 우리의 방식을 취하지만은 그 생활 환경은 근대식 주택과 똑같습니다. 계량식 부엌과 화장실, 다용도실 이런 반침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옥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변해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손의 흔적이 더해질수록 지난 세계에 우러나는 나무를 닮은 부부, 직접 나무를 다듬고 한옥을 짓는 대목장과 강화 소창의 명맥을 이어가는 남취당은 자연스러움과 깊은 멋으로 강화를 지켜가는 한옥 그 자체다. 이제는 저기 사진 찍어드린 거 프로필 사진을 네. 볼 시간입니다. 네네. 기대됩니다. 아 기대되나요? 예, 알겠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보시죠. 예. 우리 남치도 선생님부터 이렇게 해서. 실물보다 낫네. 잘 찍으신다. 이렇게. 아 무지 다정하게 잘 나왔는데. 원래 다정해요. 아 그렇죠? 아 이거 아주 좋다. 좋네, 좋네. 아 좋다 여기. 좋은데. 오늘 이렇게 그 이야기 사진관에 출연하셨는데 오늘 소감이 어떠세요? 참 재밌어요. 어차피 인생은 즐기는 건데 인터뷰도 즐기면서 하고 강화도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고 소창 얘기도 하고
덕분에 또 2시간 너무 행복했습니다. 우리 조 선생님 네네. 이야기 사진은 어떠셨나요? 저희 집은 매우 뜻있는 또 영광스러운 일이고요. 이렇게 찾아줘서 고맙습니다. 우리 의생활 소창으로부터 비롯해서 또 식생활, 행자골 주막, 현대식 주막의 개념 시도하고요. 그리고 주생활 제가 한옥 지킴이로서 한옥을 선양하고 알리는 일에 제가 앞장서서 나아가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참 너무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강화도 와서 네네. 두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강화도가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바로 이 두 분 때문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고마운 말씀입니다. 하여튼 두 분이 계속 또 계획대로 또 발전되기를 우리 네. 사진 그 이야기 사진관에서 계속